안녕하세요. 저는 정책 리더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2 과정을 진행할 강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부문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라는 소제목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도전 과제와 문제점, 전략적 계획 및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 기반 전략적 계획과 성과 관리의 절차, 측정과 성과의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체계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 관리 체계를 세부 프로세스화 할 때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공공부문의 도전 과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필요성과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공통적인 구조적인 고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 글로벌하게 공통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와 지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지침이나 프로세스가 산발적이기도 하고 분야별로 사일로가 존재합니다. 이 사일로라는 것은 부처별로 될 수도 있고 부처 내 소과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과 관리 프로세스가 단기의 정치적인 동인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목표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 계획 관리 프로세스의 지표들이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국가 전략, 그리고 이러한 단기 정치적 수요의 균형이 부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와 단기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챌린지들이 새로 생겼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계속되는 긴축이라는 것이 있고 전환 관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축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주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으로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조직 역량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는 긴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환 관리 측면인데요. 전환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나 빅블러 현상 등으로 다부처가 연계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부처 A와 B 간 자원이나 일의 이동과 변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사일로 현상들을 이제 넘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관계부처 합동 전략들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등장하게 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최근의 챌린지와 더불어 이미 공공부문에서 알려진 경향성과 이슈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부실하고 불완전한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실하고 불완전한 정보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와 각 내 과 이런 수준에서 취합된 정보들이 부실하고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취합되고 공유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더 불완전함을 부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예로 들어놓은 것이 미래 예측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런 예측을 기반하는 어떤 정보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기반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존 과거 데이터의 피델리티라든지 정확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ROI가 당연히 떨어지겠고 공공 서비스의 효과성이 반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공 분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의 표지인데,
사실은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도전하거나 행동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자체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문제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의 근원, 원인, 현상 자체를 식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티어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타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충되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적인 우선순위가 있고 정치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조사, 달성 가능한 계획 수립 체계가 부족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도전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와 단기를 아우르는 계획 및 관리 프레임워크를 정확한 정보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입장과 계획을 세워봤자 계획대로 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연성과 복잡성과 다양한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일정과 돈이라는 것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될 수는 없다. 어떻게 되든 불만은 생기고 충돌은 생기고 합의와 조정할 것들은 생긴다. 그리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임기응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기응변의 힘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직의 성장,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의 투명성과 회복성, 책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며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데밍스라는 품질 경영의 대가가 말씀하신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떠한 근거가 없으면 당신은 그냥 전혀 다른 하나의 견해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틀 안에서 담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책 리더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국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인사이트 도출을 하려면 데이터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전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9,000명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의 글로벌 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한 액센추어의 최근 연구에서 단 21%만이 자신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갖추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하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4가지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 중에 2가지,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세부 역량은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중간에 2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라든지 분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 첫 번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생성, 확보, 정제, 관리,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루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처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하고 정렬하고 종합하고 비교하고 기타 분석적인 작업을 추진하는 일인데 이것 또한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정책 리더들께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처리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읽고 요구사항에 맞게 미션 에리어에 맞게 뽑아내는 일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관리하는 방법을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략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의미는 사실은 전쟁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나폴레옹이 의미하던 전략들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적, 내용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은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데스티네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용되는 국가적인 전략이라든지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략들은 전술에서의 어떤 택틱적인 현실적인 세부 계획이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상위 개념으로서 최적의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강화 학습을 예로 들자면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일스톤을 찍어가면서 그 샘플링을 조합해서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behavior, values,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을 기반에 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전략을 탑다운으로 도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략 계획과 관리의 경영학적 개념은 사실은 전략 계획과 성과 관리는 통합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전략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즉 문제를 해결하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플레인을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 가면서 기대하는 성과의 수준과 경영활동을 통한 실적의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과 관리의 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략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사업 계획과 다르고 전술이나 이런 택틱적인 문제와 다르게 국가의 철학적인 어떤 전략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운영은 측정 지표를 마련하고 관리적인 지표가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전략 수립과 성과 관리는 통합된 프로세스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입니다. 성과 관리 조직의 설치와 명확한 역할을 이해를 해야 하고 성과 관리를 결과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새 보상이라는 어떤 성과 관리의 평가에 같이 따라오는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 왔는데 이 평가 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국의 감사원에서 제안한 부처별 계획 관리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비즈니스 계획 및 관리 프레임워크. 이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환경의 이해부터 시계 방향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환경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를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원 할당과 행동을 위한 수단을 이해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갭을 줄여나가면서 개선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을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6가지로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추진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가, 예산 집행에 재정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전략에 대한 약속, 정치적인 목표 같은 것들을 온라인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표된 정책적인 우선순위와 국가적인 선호사항들, 국가적인 선호사항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관습적인 선호, 사회적 선호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 모델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도전 과제와 대응 옵션들을 쫙 늘어놓고 그것들의 기대 효과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옵션들에 대한 행위, 액션 아이템의 제약 요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 맵을 그려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비즈니스 계획 및 관리 프레임워크의 예를 들어보면 전략적인 우선순위와 전략적인 조력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대 효과의 달성 및 책임성 강화, 장기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의 운용, 최신 주제별 이슈에 대한 집중, 공공이 접근 가능한 통찰의 확산,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력, 기술, 데이터, 지식, 그리고 사례가 있겠죠. 이 조력 요인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과 관련된 이네이블러, 테크놀로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 체계의 요소를 살펴보면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성과를 원하는지를 먼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입과 산출, 기준인 거죠. 투입에는 자금과 기타 자원, 인력 등이 있겠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해와 측정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투입과 산출 기반의 성과 측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공행정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투입이 곧 산출이 되는 그 예산의 지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입이 곧 산출이 되고 그것이 생산성의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의 경우에는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별 달성 지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것 간의 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시스템의 요소는 고수준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고 그 중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라인과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 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핵심 행위 주체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R&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추진 동인과 제약을 이해를 하고 성과의 핵심 요소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량을 예시로 들어보면 성과 측정량이라는 것은 measurement를 번역한 것인데
우선 전략적 조력 요인 중에서 모범 조직 사례 개발과 확산이라는 어떤 세부적인 아이템이 있을 때 이 성과의 측정을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제시한 다양한 측정량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활동에 대한 지출 감사 활동에 쓰인 비용의 비율, 외부 감사 리포트, 사전 정의된 예산 내의 연간 지출의 성과, 비용 대비 가치와 광범위한 감사 보증 보고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이 얼마나 활용됐는지, 그리고 해당 연도의 탄소 배출량 수준, 요새 ESG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E, 상용 근로자당 총 폐기물량, 재활용된 폐기물 비율이라든지 물 사용량 같은 것들이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과 정보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주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브릭이라고 하는 요건을 내세웠는데 여기서 보시면 소스를 보시면 돼요. 영국 감사원이거든요. 영국 감사원과 캐비닛 오피스. 그래서 이제 이 패브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조직의 미션과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포커스드 성과 정보인가?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모든 주요한 업무와 기능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제공하는 밸런스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변화와 인적 자원의 이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견고한 시스템인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로버스트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계획과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이자 조직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어떠한 통합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보의 효과성과 그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코스트 이펙티브, 이 6가지 요건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부처별 정부계획 구현을 위한 데이터 흐름을 살펴보시면 부처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부처별 거버넌스, 조직의 구성, 그들의 역학 이런 것들은 이사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부처에서 생산된 이사회에 보고되는 부처에서 생산된 성과 비용 지평 데이터들은 연간 보고서와 개정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부처별로 전략계획과 성과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도 같이 추진이 됩니다. 이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부처별이 아니라 다부처 간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현 작업반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오스카가 있습니다. 중앙회계보고 온라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기능적인 데이터, 실제로 지표 데이터라든지 지표별 성과, 디테일한 성과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연간 보고서를 이루고 그것들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비넷 오피스와 연구 재무성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받냐면 총리 노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성 집행 주기에 따라서 분기별 재고라든지 약속을, 그 커밋먼트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약속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가를 추적하는 단계별 내용, 그 성과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재고를 어떠한 그 모니터링하는 그 과정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거버넌스 데이터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제가 마무리 멘트를 여기서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흐름도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서 살펴봤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정책 리더들에게 데이터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 리터러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실제로 해외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계획이라든지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